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한동훈 대표마저도 쫓겨나는 거잖아요. 가장 상식적인 그렇지. 판단을 한 분도 찍어내기를 통해서 저는 제일 황당한 게 이제 장동혁 최고위원인데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수석 최고로서 한동훈 대표와 원팀이다라는 걸 강조해서 최고위원에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판에 이렇게 되니까 제일 먼저 자기가 탄핵이 가결되면 그만두겠다 해서 사인 체제를 무너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한동훈 대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당이에요, 이 당은. 그러면 뭘 위한 거냐? 핵심은 소위 얘기하는 보수 정당의 기본 가치인 국익과 국민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 당리당략, 개인적 이익, 명태균 게이트가 열렸을 때 혹여라도 그 불똥이 나에게 튈까봐 그래서 나도 혹시 감옥 가게 되지 않을까? 나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자기 생각을 하니까 이런 비겁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물론 뭐 한동훈 대표 얘기 나와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뭐 잘한 건 없는데,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는 2주간 더 이상 더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유부단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계속 우유부단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유부단이 아니라 저는 네. 자기가 권력을 쥐었다고 착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계산을 해요. 머릿속으로. 결단을 해야 될 때 계산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이 주판을 튕길 게 아니라 주판을 들어가지고 네. 윤석열을 내려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계속 계산하고 있으니 네. 국민들 보기에는 우유부단한 거예요. 상황이 급변하는데 거기에 적응만 하느라고 자기 이익은 아무것도 놓지 않은 상태에서. 네, 맞아요. 한동훈 대표는 문제다. 일단 말씀드리고 그러나 근데 국민의힘도 되겠습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다시 뭐 거기도 뭐 네. 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해서 다시 네. 이제 대선 주자로 등장할 것 같은 여운을 남기며 네, 표표히 네, 네. 사라졌어요. 어제 네, 네. 국회에서.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근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다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살아올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중요한 관전 네, 포인트인데 제가 어제 관련해서 국민의힘 취재를 했더니 다시 소환될 수밖에 없다. 왜냐? 국민의힘에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은 다시 그들에 의해서 불려 올려 세워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대기실 민심에 빠른 우리 김진욱 대변인. 그거는 이제 기대감이기도 하고 현실론을 반영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네. 두 가지 관문이 있는데 첫 네. 번째 관문은 당내 관문이잖아요. 그렇죠. 당내에서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번에 워낙 세게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수류탄의 안전피를 뽑은 채 그걸 진영 내에다가 던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 수류탄은 어차피 터질 거였는데 그거를 안전하게 해체하려고 했던 한동훈이 아니라 그 이미 뽑혀져 있는 안전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그 안전핀을 뽑아서 진영 내에서 터뜨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한동훈 네가 더 미워.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네. 야 한동훈 네가 안 건드렸으면 안 터졌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네. 정말 안 터졌을까요? 네. 이미 그거는 터질 수밖에 없는 폭탄이었는데 맞아요. 네. 그것을 해체하려고 했던 한동훈이 배신자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을 과연 이 경선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관문이고 전 두 번째 관문은 대선 관문이라고 봐요. 실제 만약에 거기서 그 관문을 어렵사리 네. 그래도 이 국민의힘에서 당시에 비상계엄에 목소리를 냈었던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냈었던 사람이 한동훈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걸 인정받아서 대선 후보가 된들 두 번째 관문이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평가를 받는 대선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 당명을 그 사이에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변색을 못 하고 나올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 이 계엄을 옹호했고 탄핵을 반대하고 네. 내란을 옹호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대표까지도 쫓아내버렸던 이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을 진짜 개 돼지로 아나? 그렇지 않다면 일반 국민들은요 절대로 한동훈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들 거기에다 표를 줄 수가 없다. 안 까먹죠. 왜? 국민의 힘을 보고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뭐 5개월 동안 변화도 못 시키고 혁신도 못 시키고 제대로 된 리더십도 못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그 가장 최고의 그 실책은 뭐냐 하면
이번에 좀 전에 강 교장께서 말씀하신 그 상식처럼 보였던 모습 12.3 비상계엄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18명의 의원들하고 쫙 가서 본회의장 앞에서 반대한다. 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걸 몸으로 막겠다라고 해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초지일관하게 지켜지지 않았던 그것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실책이었다. 저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 배신자 프레임 말이에요. 유승민 한동훈한테 끊임없이 배신자라고 홍준표 시장이 저격을 하는데 저는 그걸 자꾸 보도하는 언론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홍준표 시장의 말을 그만 옮겼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언론이 계속 확대 재생산을 하니까 마치 그게 주류 담론인 것처럼 오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니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배신을 하지 말아야지. 그럼 내란 세력을 그럼 옹호하란 말이에요? 저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네. 공론장에서 마이크를 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뭐 배신자 프레임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상황을 좀 잘 못 본다는 평가가 많죠. 그러니까 이전에 박근혜 씨 탄핵 때 네. 그때 바른정당으로 분당하고 이랬던 것들이 오히려 네. 지금 평가해 보면 탄핵 당하고 뭐 좀 새로운 거 해보려고 노력하고 이랬던 것들이 그나마 산소호흡기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그 당이 아무 변화가 없었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그 당을 재평가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잊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2017년에 탄핵 당하고 나서 네. 그 뭐 분당했다가 다시 합당했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네. 지금 뭐 총선이 3년 반 남았으니까 네. 그때까지 버티면 된다. 윤상현 뭐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총선이 3년 반 남았었어요. 2017년 이후에도 네, 2020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3년 반 후 총선에서 그때 미래통합당인데 네. 뭐 흩어졌다 뭉쳤다 이래가지고 그때 참패를 당했어요. 참패했죠. 예. 참패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3년상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년이면은 자기들이 뭐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려면 충분히 반성하고 맞아요. 자기들끼리 성찰하고 이런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싹수가 있는 정치인들을 전부 배신자라고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신자 얘기를 할수록 그 사람들 자신이 국민의 배신자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앞서 이제 말씀하신 저는 그런 표현 쓰기도 참 경망스러워서 안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국민들을 굉장히 그 우스운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방송국 대기실에서 가끔 국민의힘 패널들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동네는 과메기만 꽂아도 돼. 우리 동네는 미역만 꽂아도 돼. 국민의힘 그 간판만 있으면 아무리 후보가 후져도 다 당선돼. 공천이 중요해.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과메기, 미역 이런 거에 취급하면서 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 당선이 돼 또. 과메기만 꽂아도 된다. 근데 예전에는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고 했는데. 자기가 과메기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과메기인 거죠. 그래서 진짜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보면 누굽니까? 그 충남에 그 이미 그 당선 파티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재산 많은 분. 그렇죠. 예, 그분도 네.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당선 파티를 해가지고 케이크 불고 막 그래서 난리가. 당선도 됐어. 또 그 사람도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인천 미추홀 예. 관심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예, 인천 네. 미추홀 관심 지역구예요. 제가 다음 총선을 또 이제 보도를 할 텐데 인천 미추홀에서 우리 미추홀구 구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한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이런 짓을 못해요. 그런데 또 윤상현식으로 1년 후면 다 까먹고 야 재서봐 형도 박근혜 엄청 엄호했어. 근데 1년 지나니까 다 찍어주더라. 이게 통용이 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국민의식이 가장 중요하고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덕흠. 예. 게다가 그 지금 국민의힘 보면 저는 국민의힘에 그다지 희망이 있진 않다고 보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친한 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탄핵 표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마저도 이제 친한 개가 안 친한 개가 됐잖아요. 이제 친한 개가 안 친한 개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조차도 새로운 흐름을 만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에서 자기 살 길만 찾고 있어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친윤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나마 뭐 희망이 있다면 뭐 이전에 구 친한계들일 텐데 네. 이 사람들도 전부 진짜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 생각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더 희망이 없다고 사람들이 평가할 그러니까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잊지 말자. 맞아요. 국민들은. 그리고 저는 이번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치에 이제 새로운 재편이 필요한 건데 정말 저는 아직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새로 출현을 해야 됩니다. 왜 한숨 쉬세요? 강상구 교정이 보셨습니까? 예, 노회찬 정치학교 좀 적극적으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새롭게 진보 정당도 생기고 민주당이 저는 중도 보수 정당 스탠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역사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느 틈엔가 다시 또 살아와가지고 국회에 또 108석이나 되는 의석을 차지하고 앉아있고 결국은 내란을 일으키고 내란을 동조하고 끊임없이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세력들이 남아있다. 이러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 새로운 역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윤석열 씨가 탄핵되고 뭐 실형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하다는 얘기를 네.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탄핵 끝나고 집회 때 제 현장에서 들었는데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지난 촛불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지만 권력은 바뀌었는데 왜 나의 삶은 바뀐 게 없느냐, 이 사회는 왜 바뀌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타하신 분들을 그 많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의 민회 같은 민주주의를 시작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네. 그 얘기할 때 진짜 그 인식이 진짜 네.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예. 우리에게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네.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과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이윤기 의원께서 그새 또 까먹었는데 스키즈? 예, 그 스키즈 그 응원봉 가지고 오셨는데 응원봉이 대한민국을 살린 거예요. 10대, 20대, 30대 이 젊은 유권자들 특히 여성들이 전부 대거 나와서 장갑차, 군인차 에워싸고 둘러싸서 이 나라를 구한 겁니다. 이 시민의식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다. 저는 또 30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산이 이번에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그동안 기여한 게 1도 없었는데 저는 이번에 하나는 기여했다고 봐요. 뭘 하나는. 기여했어요? 예. 우리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이미 성숙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했지 후퇴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민주주의도 언제든지 잘못된 권력이 온다면 후퇴할 수 있는 그런 허점은 있다. 그렇죠. 이런 허점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네.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그동안 공기처럼 느꼈던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노력이 다시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네.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은 언제든지 뺏길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그렇죠. 걸 환기시켜준 맞아요. 그런 뭐 일조는 했다고 보고요. 거기에 이번에 응원봉을 들고 나왔던 이 10대, 20대 앞으로 이분들은 이 기억을 평생 가져갈 것이다. 그럼요. 예. 그렇다면 이분들이 앞으로 뭐 민주당을 응원을 해주시면 제일 감사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큰 소중한 경험을 얻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계기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진짜 뭐 그 부분은 뭐 더 말할 나위는 없고 크림소다님께서 K 문화 민주주의 이렇게 명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뭐 응원봉 민주주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세계가 놀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죠. 아니 미국이 그랬대잖아요. 야 트럼프도 저 비상계엄 할 수 있는데 미국 같으면 저거 못 막는다. 한국의 성숙한 시민들이니까 질서 있게 그리고 평화롭게. 우리는 절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어쨌든 폭동이나 이런 게 없고 그 평화롭게 집회하고 다 질서를 지키고 끝난 다음에 휴지까지 걷어가는 센스. 대단한 그 의식이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대표적인 나라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미국을 꼽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 2020년에 의회 폭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난입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의회가 불탔어요. 그리고 그걸 또 뒤에서 방조하고 조장했다고 하는 그걸 욕을 먹은 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기도 그렇죠. 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때 또 한편으로 보면 앤디 김 이번 상원 의원 되신 분은 거기에서 묵묵히 이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버리고 왔던 쓰레기 잔해나 이런 걸 치우면서 또 상원 의원이 되기도 했고 또 그 그런 민주주의를 지켜본 우리 국민들은 우리 손으로 국회를 지키겠다고 응원봉 들고 나오시고 이런 모습들이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평화롭게 진일보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그 K 문화 뭐 이런 것 K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번에 선보인 게 아닌가. 저희가 지금 저기 그 자막이 없어가지고 누구냐고 자꾸 궁금해하시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입니다. 제가 좀 많이 생소하시죠. 네. 아니 주로 방송에 엄청 많이 나오시는데. 그러니까요. 자 강상구 생소하면 대변인. 제가 생소할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저는 김진욱 대변인 말씀처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물 위에 떠 있는 오리, 거위, 하여튼 그런 새들 같은 네. 존재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굉장히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계속 저기 떠 있을 것 같지만 물 밑에서 계속 다리를 움직여야 맞아요. 예. 그게 유지될 수 있는 체제이고 그 다음에 2030 주로 이제 여성들이 응원봉 나오셔가지고 그날 102030 네. 10이 중요해. 그렇죠. 예. 네. 이분들 막 춤을 엄청 추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네. 추리를 이기는 방법이었어. 예전에 그 추워 뛰어야 돼. 그래서 막 방방 뜨더라고요. 네. 근데 그 미국 사회운동가 중에 한 분이 내가 춤출 수 없다면 그런 혁명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나라는 거는 누구냐면 사회에 있는 온갖 각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춤출 수 있는 민주주의 네. 이게 진짜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저는 그때 춤추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새롭게 이제 대한민국에 출현한 완전히 다른 유형의 민주적 시민들인데 그렇죠. 네. 이분들의 이 춤추는 모습이 이 국면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새로운 네. 민주주의를 만들 때 다시 조명됐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그 다양한 나라는 사람들이 네. 모두가 춤출 수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그 혁명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맞다. 이런 생각을 예. 했습니다. 102030 1020 30을 꼭 넣어달라. 102030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1230이라고 해야 되겠다. 1230 1230이고 그다음에 45670도 함께 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아저씨 보니까 모두가 함께 했어요. 뿅망치를 갖고 왔어. 뭐라도 들고 오는 거죠 집에. 응원봉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뿅망치라도 가지고 그거 오셨던데. 보셨어요? 예. 전기 모기채 들고 온 분이 있었어요. 들고 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가져와서 함께했다. 이게 저는 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짜 행복했고 다시 만난 세계.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우원식 의장이 세 번째 그 방망이질에서 진심을 느껴서 쾅 맞아요. 때렸던 그 순간 그 광장에서 나오는 그 다시 만난 세계와 함께 오버랩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울컥했던 이런 현장을 아마 다들 가슴에 깊이 새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취재 편의점도 현장을 계속 지키면서 저희들이 그 민주주의 진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8만 9,951명이에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오늘 안에 59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독 누르셨어요?
그럼요. 취재편이죠. 네. 당연하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누른 건 구독이 아니었나? 아니 이거 윤민재 그러니까요. 잠깐 얘기해야 돼. 권성동 빙의 자, 하여간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내일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